사람의 정신은 컴퓨터와 같이 비밀번호가 걸려서 평상시에는 방화벽이 잘 작동하고 있어서 외부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풀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의 마음에 간섭하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상대방의 마음 안에 새로 써넣을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러므로 이 비밀번호를 손에 넣는 것이 쇠뇌에 있어서 첫 번째 전략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밀번호는 바로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는 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이것을 하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뇌와 컬트 집단 리더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르쳐주는 연애 기술을 배우면 많은 여자들과 원하는 만큼 사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그런 주장 자체는 죄가 아니며 거기에 마음이 동하는 건 역시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뇌의 정의에서 말했듯 그 행동이 스스로의 이득이 아니라 세뇌자의 이득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그런 내용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이득을 줄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막연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하고 일반화해 버리면 마음의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셈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다단계 판매, 각종 자기개발, 수행 등의 단체에서는 오늘도 확실하지 않은 일반화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낚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꿔 말해 사람을 잘 낚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적절히 일반화하여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 알아서 낚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크릿과 같은 자기개발 혹은 형이상학 테크닉들은 그 작동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례나 예시, 비유의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책을 채우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그 원리가 나에게도 해당되려면 논리적인 일반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논리와 이론 등을 이용하여 어물쩍 넘겨버리면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는 이론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잘 완비해 놓은 곳이 바로 종교 및 유사종교 분야입니다. 종교 및 유사종교는 소망의 성취와 성취를 위한 방법론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논리와 함께 믿으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경전 속에 다 나와 있다라는 순환 논리식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와 같은 영성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명상을 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져서 업무 수행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단체의 타깃은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직장인 혹은 업무 수행 능력이 낮아서 걱정하는 직장인이 될 것이며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업무 수행 능력과 유사한 학습 능력을 높이고 싶은 학생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명상을 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질까요? 뇌 기능이 활발해지면 업무 수행 능력이 좋아질까요? 라는 부분을 검증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험의 결과값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 예시나 사례 등을 든다면 분명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고 해도 통계 자료에 사용된 내용이나 통계 내용의 범주, 통계 자료의 의미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통계의 신빙성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100명을 조사한 사례라 해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온전히 객관성을 유지한 상태로 조사가 진행된 것인가 등을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적 비판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의 비밀번호를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큰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 근거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적용하면 세뇌를 위해 상대방 마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 분석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뇌시키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분석을 엮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 꿈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라서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꿈 분석을 배워서 스스로의 꿈을 분석할 수 있다면 거기에 감춰진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열쇠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잠재의식은 커다란 힘이 있지만 꿈으로만 드러난다. 가끔씩 꿈에서 경험한 내용을 현실에서 동일하게 체험하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꿈에서 보고 만들어냈습니다. 등의 사례를 논리적인 것처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